네, 안녕하세요. 금융의 정석입니다. 오늘은 목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과 왜 모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도 1억 한번 모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1억 모으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루 이틀, 한두 달에 모을 수도 없고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꾸준하게 모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모아야 될까요? 정답은 뻔합니다. 저축하고 투자해서 모아야 돼요. 누가 절대로 툭 하고 주지 않죠. 투자도 잘해야 돼요. 오히려 깎아먹으면 더 오래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월급 몇 푼 모아서 뭐해? 1년 모아봤자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생활비에, 쇼핑에 이런저런 비용 나가고 나면은 몇 푼 안 남잖아요, 통장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반대로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신입사원 때 당시 실을 수령했던 급여가 보너스와 성과급 같은 것들을 제외하면 한 달에 약 270만원 정도 됐었어요. 당시 치고는 굉장히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는 무조건 저축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는 금액으로 어떻게든 한 달을 버텼어요. 추가로 나오는 보너스와 성과급 같은 것들 역시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고 승진도 하면서 더 저축 금액을 늘려나갔어요. 몇 푼 모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목돈이라는 걸 만들려고 그랬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씩 모인 돈으로 주식 투자나 이런 활동들도 하긴 했었지만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다행히 거의 본전으로 끝난 것 같아요. 잃을 때도 있고 딸 때도 있고. 어찌됐건 그렇게 목돈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갔습니다. 간혹 판매되는 고금리 특판, 적금 상품들, 예금 상품들 이런 것들 가입하면서 비상금 통장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목돈을 계속 모아 나갔어요. 제가 나중에 저축 금액을 점차 늘려나갔던 것들을 좀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200만원 조금 넘게 모았던 것 같아요. 1년이면 2,400만원이고 4년이면 9,600만원이죠. 이자 빼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매년 보너스 같은 것들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저는 4년 안 돼서 1억을 조금 넘게 모았던 것 같아요. 그 모아가던 시간 동안 나름 아낄 수 있는 것들 아끼고 절약할 수 있는 것들 절약하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사고 싶은 것들 사고 먹고 싶은 것들 먹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거 하려고 저희가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나름 절제하면서 1억이 넘는 금액을 비교적 남들보다는 빠르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1억 정도 모아서 뭐 했을까요? 당시에는 뭘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모았던 건 아니고 무작정 모았어요. 그래서 계획이 없었습니다. 부동산도 잘 몰랐었고 주식을 거액으로 굴릴 만큼 자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모아가다 보니까 투자의 기회들이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15년도 정도에 제가 아파트를 하나 사게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많이 올랐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목돈을 모아놓으니까 이 투자의 기회가 엄청 넓어지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아파트 매매를 선택을 한 거고 이 아파트 매매 말고도 투자의 기회가 엄청 무궁무진하게 많아졌었어요. 요즘에는 1억으로 집 살 수 있나요? 못 사죠. 뭐 1억 정도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는데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1억도 못 모으면 아마 할 수 있는 게 더 없을 거예요. 그쵸? 제가 지금도 느끼는 것이 이 종잣돈, 이 목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아야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어요. 코로나로 주식이 폭락했을 때 주식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종잣돈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 정말 돈 많이 버셨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 내내 주가 많이 올랐죠.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주식 투자 붐이죠. 영끌 투자 굉장히 지금 인기 끌고 있는데요. 여기에 합류하셨던 분들 굉장히 돈 많이 버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큰 돈 가지고 계셨던 분들 정말 많이 버셨을 거예요. 뭐 연끌 투자가 위험하다, 리스크가 너무 높다 이런 말들도 있지만 저는 본인들의 각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연끌 투자를 한다면 저는 존중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을까요? 14, 15년도, 16년도에 아파트 사셨던 분들 자산가치 엄청 올랐을 거예요. 이렇게 돈 많이 버신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목돈입니다. 종잣돈. 목돈을 모아놓으면 기회라는 게 주기별로 찾아와요. 여러분들 지금 물가가 아무리 높고 집값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과연 4,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지금보다 폭락할 수도 있고 폭등할 수도 있고 주식 역시 폭락할 수도 있고 폭등할 수도 있고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도 마찬가지고요. 미래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알면 다 부자 되겠죠. 결국에는 이 알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돈을 모아놔야지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오르지만은 않을 거예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다 조정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 조정의 폭이 엄청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돈으로. 그리고 비트코인처럼 새로운 투자 수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5년 정도 목표로 하고
목돈을 모아 나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죠.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적은 돈으로 하는 거에는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용돈벌이에요. 100만 원으로 50% 수익 내더라도 50만 원이에요. 2천만 원으로 2.5% 단타 하루만 쳐도 50만 원 금방 법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만큼 소액으로 하는 투자는 부자로 가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는 사회초년생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라도 월급의 절반 정도는 꼭 예적금으로 목돈을 만들어 나가시길 권장드릴게요. 짜투리 몇백 돈으로 투자하면서 감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목돈을 만들지 못하면 만족할 만한 재테크의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목돈만이 나중에 다가올 투자의 기회를 잡는 확실한 방법이 될 거예요. 오늘은 저의 돈에 대한 가치나 투자에 대한 생각,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돈에 대한 가치관을 본인 스스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금융정책 채널에서는 질 좋은 금융 상품들과 돈이 되는 다양한 정부 정책들, 그리고 이벤트들까지 알기 쉽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